노동부 극장 미니 시리즈입니다.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 상사 신고해야 할까요? 사내 왕따로 고통받는 케이스 이야기. 어느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기업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의미까지 굳어졌습니다.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했죠?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세 개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직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약화시켰을 것,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속 상사라 신고가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즉시 회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의 대기 발령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됩니다. 다음에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요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을 먹고 요 해고, 불리한 처우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다음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국 10개소 설치 운영 중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요령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발췌했는데 네이버 사이트 보니까 성희롱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 고참 한 명이 남자분인데 실탄자도 계속적으로 괴롭힌답니다. 카톡으로 어느 정도 성희롱을 해줄렀고 톡에 있는 전화 통화 기능 보수톡으로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거든 끈다든지 그것도 꼭 제가 잠들기 전 진짜 싫습니다.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요? 특정 시간대 그렇습니다. 네이버 지식 상담 변호사 이재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문자나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는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합니다. 이 형벌이 아주 세던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합니다. 피해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처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성폭행으로 발전합니다. 성희롱 초기에 신고해서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증거 수집해서 사법기관 고소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성희롱이 성폭행으로 발전한 사례가 바로 포스코 사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 했는데 이게 이런 법이 생긴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조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무엇이냐? 직장에서 갑질, 즉 의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의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70% 정도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합니다. 직장이란 게 사회 사적 직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경찰, 소방, 그리고 은행 등 병원 등 가리지 않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북한에도 있을 겁니다. 북한 독재 국가라면 오히려 이런 직장 괴롭힘 왕따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도 안 됩니다. 독재국에서 국가 결함당했다고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반동분자라고 숙청이나 당하지. 요 피해빈도 보니까 거의 매일이 12, 주 1회가 13.2, 월 1회가 20.4, 그리고 월 1회 미만 20.8, 해당 없음 뭐 있는데, 그 매일 주 1회, 그 괴롭힘 행위자 보니까 상급자입니다. 임원의 경진이 40%. 상급자가 이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이거, 상급자는 인간들이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성추행 등 이지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거.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임원이나 대응도 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조항도 있고, 동료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 거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국가인권위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가 뭐냐? 외모 비하, 차별적인 대우, 부당한 휴가 통제, 무리한 근무 태도 요구, 집단 따돌림, 험담, 성추행, 성희롱, 업무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로 다시 얘기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규정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처를 내리면 사장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지도할 것,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 별개인데 학교 폭력에도 필요해서 이 항을 한껏 더 넣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시 먼저 할 일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넓게 보면 해당되는데, 중고를 수집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서를 알리기, 필요시 전문 변호사 상담. 중고를 수집하세요. 중고. 학교 폭력 중고를 수집해서 나중에 사법기관에 고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대처하고 중고를 수집하여 제출해도 학폭위에서 잘못된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 조항인데,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 보면은 정상 이유 없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킨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해직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신고했다 해가지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즉시 징계되는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업주가 처한 해고나 불이익은 무효로 됩니다. 무효. 그리고 비밀 유지 규정, 그리고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설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척이 직행 내 괴롭힘이 가해될 경우 1,0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령인데, 근로기준법에 6조 2 직행 내 괴롭힘 금지라고, 그 항목 밑에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금명을 악화시키는 게 이걸 직장 내 괴롭힘 해서는 안 된다. 76조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군지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은 5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허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는 피해 근로자가 처음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허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요 사항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징계, 근무자의 변경 필요한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게 뭐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달라 하면 해달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5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이거.
그리고 사용자는 생관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3년 이내 징역 또는 3천 이내 벌금이 되고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이거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무효사유. 해고해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비밀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 요걸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왕따와 직장 내 상사 갑질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당한 사람이 참지 말고 강하게 반발해요. 그것은 물론 다른 약자를 하겠죠. 동물적인 인간 사이 영구적 병제 현상입니다. 이건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공론하고 법적인 해결은 마지막 단계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보다 신속하고 강한 반격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 왕따 및 직장 내 상세 갑질 내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